자, 잘 쉬셨나요? 이어서 자, 11번째 자기내에서 전류도 제가 받는 힘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익히 아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 있네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에요. 바로 도체에 전류가 흐를 때 여기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갖다가 플레밍한 사람이 정의를 했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엄지손가락이 힘입니다. F. 자, 요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F를 전자력이라 하죠. 전자력. 힘. 그 다음에 둘째 손가락. 둘째 손가락은 이제 보통 우리 검지라고 하죠. 이제 검지라고 하는데, 요놈은 이제 무엇을 뜻하느냐? 자속 밀도를 뜻해요. 자, 단위가 웨어퍼 제곱미터.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은 이제 중지라고 하죠. 중지. 네, 근데 요거는 바로 뭐냐? 이제 전류의 방향을 뜻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상에 봤을 때 지금 보세요. 그림상에 지금 보면 자, X축 방향에 전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전류와 이제 수직으로 Y축 방향으로 이제 자속 밀도 B가 이제 간다고 했을 때, 힘의 진행 방향은 이제 이 Z축 방향이죠. 즉, G축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봤을 때 뭐냐면, 자, 요 놈을 갖다가 지금 보면, 자, I를 갖다가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자, B로 회전을 갖다 시킨 거죠. 그러니까 I를 갖다 B로 회전을 갖다 시키니까 뭐가 나오더라? F라는 힘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F는 바로 I 크로스 B다. 자, 요거는 이제 바로 뭐예요? 전류도 벡터고 크기 방향이 있으니까 자속 밀도도 벡터죠. 벡터와 벡터의 크로스 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놈이 이루는 요 면적의 크기는 어떻게 되었어요? 자, 바로 IB에다가 이제 사인 세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IB 사인 세타입니다. 그런데 요 놈이 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도체의 길이에 따라서 힘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뭘 걷다 곱해요? 길이를 곱해주는 거예요. 길이를. 자, 그러면 I 크로스 B에다가 자, 길이는 이제 상수값이잖아요. 스칼라잖아요. 그래서 I 크로스 B에다가 여기다 뭘 걷다 푼다? 이렇게 길이를 곱해준다. 자, 이것이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해당되는 그 내용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요 관계에서 더 정리합니다. 자, I에다가 L에다가 자석밀도 B라는 것은 이제 뮤 H로 쓸 수 있죠. 이게 진공주의니까 지금 진공에 투자를 들어간 거예요. 자, 그놈의 사인 세타가 되죠.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타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전류와 자속 밀도가 이루는 각이다. 그렇죠?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 도체가 있어요. 자, 도체에 뭘 갖다 올린다? 전류를 갖다 올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류를 올려줍니다. 전류를 주고 이 방향으로 뭐가 지나갈 때, 자속 밀도가 지나갈 때, 그럼 힘이 최대가 되려면 요놈하고 요거하고 몇 돌 때? 90돌 때가 최대가 되겠죠. 그렇죠? 네, 90돌 때. 지금 그림상에는 90이 안 되니까 또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여기가 세타인데, 세타. 이 방향이죠. 그럼 보세요. 요거죠. 자, I. 그 다음에, 자, B. 요렇게 되겠습니다. I, B. 그러면 I를 갖다가, 자, B 쪽으로 회전을 시키면 I 크로스 B는 뭐예요? 자, 바로 이 방향으로 힘이 생기겠죠? 그렇잖아요. I 크로스 B. 자, 여기는 여기가 아니었으니까 요 놈을 열로 들었으니까 위쪽 방향이고, 그죠? 근데 요 놈은 뭐예요? 요 놈은 여기가 전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자, 자속 밀도니까 바로 요 놈을 갖다 이쪽으로, 자, 회전을 갖다 시켰다. 아니면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켰다. I를 갖다가 B로 회전시켰다. 그럼 힘은 어느 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자,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힘의 크기가 달라지더란 얘기죠. 전류 방향에 따라서. 그럼 요 놈을 갖다 이제 뭐로? 자, 이 왼손 가지고 이제 힘의 방향을 결정해. 이 방향이나 이 방향이나 어쨌든 G축 방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지금 전류죠. 자, 전류가 지금 들어간다. 자속 밀도 요거다. 힘은 아래쪽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자, 요렇게 힘의 방향을 결정을 진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처음에 잡았던 이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이다.
그런데 전류를 갖다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공급을 했다. 전류가. 자, 전류가 이렇게 자, 반대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때 힘의 방향은 이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요거를 갖다 결정을 했다는 얘기 누가? 플레밍이 맨손 법칙에서. 자, 그런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요게 의미하는 게 바로 뭐 요게 의미하는 거. 요놈이 의미하는 것은 이 전자력이라는 것은 전류에 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고 투자율에 비례하고 자기이식에 비례하고 자석밀도에 비례하고 이루는 각도 세타에 비례한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전자력이 최대가 되는 각도는 몇 도다? 최대. 자, 최대값이라고 쓰죠. 최대값은 사인 몇 도에서 90도에서 최대값이 된다. 그 요거는 뭐 요렇게 되는 거죠. F는 BIL 또는 ILB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에요.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고 자,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얘가 N극, S극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자, 힘의 방향을 찾아라. 1번, 2번, 자, 3번, 여기 4번 이렇게 됐을 때 자, 힘의 방향은 몇 번이나 만약에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왼손 가지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N에서 S로 갑니다. 이렇게 하겠죠? N에서 갑니다. 네, 그래놓고 요건 전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력선 이 방향 가고 그렇죠? 자석밀도 이 방향이죠. 이 방향 가고 자, 그러다 보니까 힘은 이렇게 일단은 아래쪽으로 들어갈 때는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작용하겠죠? 자, 위로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요놈과 요거 지금 어떻게 축을 기준해서 고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축을 갖다 기존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 당기고 하나 위로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자, 여러분들 봤을 때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회전하는 방향은 이제 무슨 방향? 회전하는 방향은 바로 여러분들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다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4번이고, 그렇죠? 나올 때는 1번이죠. 맞나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전류의 방향만 바꿔주면 이제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라는 거. 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중요해요. 자, 그럼 요거와 이용해서 무엇을 갖다 또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막대 자석의 회전력에 대해서 다뤘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자, 막대 자석이 아닌 사각 코일에 전류 흘렸을 때 이 사각 코일에 대한 회전력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래서 자, 그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 봅니다. 자, 사각 코일의 회전력, 이제 토크가 되는 거죠. 토크. 자, 이렇게 이제 사각 코일이 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심 쪽이 여기 돼 있다. 축 자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축이에요. 축.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전류를 자 흘리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전류를 한번 흘려봅니다. 그럼 이제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힘의 방향이 자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만약에 여기 요거는 이제 전류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전류가 집어넣고 전류가 지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전류가 지금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력선 방향은 자석방 이 방향이니까 여기서 힘은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작용하겠죠. 그죠? 아래쪽으로. 자, 힘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올 때는 이렇게 위쪽으로 힘이 작용할 거란 말이죠.
위쪽으로. 그러면 이 힘과 이 힘의 크기는 똑같겠죠. 왜냐하면 공급되는 전류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면을 갖다 통과하는 이제 뭐에 따라 달라져요, 이제? 회전력은. 바로 통과하는 면적을 통과하는 자속의 양에 따라서 회전력이 달라지겠죠. 왜? 바로 힘이 달라질 거니까. 그 대신에 요 힘과 요 힘의 크기는 똑같죠.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한 변의 길이를 갖다가 A라 하고, 자, 요 놈을 갖다가 자, B라고 하자. 그러면 회전력이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이냐라는 얘기죠. 일단 힘의 크기는요, 요 면과 요 변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F는 자, 바로 I라는 전류에다가 그 다음에 자속 밀도에다가 그다음에 요게 이루는 각도인데 어떨 때가 최대가 돼요? 자, 바로 여기가 수직일 때가 최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I에다가 B에다가 L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A가 들어가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인 세타인데 여기 이제 몇 돌 때? 90돌 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힘의 크기는 이렇게 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I, B, A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자, 토크는 자, 회전력 토크. 자, 요거는 힘 곱하기 거리인데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자, 여기다가 자, B를 갖다 이렇게 곱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거 자, F에다가 요거니까 그럼 I에다가 자, B에다가요 A, B가 되겠죠. 이렇게 자,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지금 뭐예요? 자, B라는 것은 자속 밀도고요. 그 다음에 요거 A, B는 바로 면적이 있죠. 자속 밀도와 요게 면적이잖아요. 자속 밀도와 면적을 갖다 곱하면 자, 바로 뭐예요? 자속이 됩니다. 그러면 요 면을 갖다 통과할 때 자속은 자,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자, 여기가 자속 밀도고 그 다음에 요 면이 면적에 따른 이제 벡터를 갖다가 여기다가 자, 이렇게 S라고 이제 그린다면 이 면적, 자속이 통과하는 면에 따라서 자속의 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이 면을 갖다 통과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얘가 이렇게 서서히 면이 자 돼서 이렇게 됐을 때가 최대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자, 그리고 요게 이루는 각도를 세타를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거 정리하니까 이 부분은 뭐예요? 바로 B에다가 S에다가 뭘 곱한 거? 이제 코사인의 세타를 더 곱한 이런 개념이 되겠죠. 면에 따른 이제 법선 벡터다 이 개념이에요. 그렇죠? 요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자? 자속이라고 정의하자라는 얘기죠. 이게 자속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타가 보세요. 자, 자속 파이는 봐봐요. BS에다가 코사인 자, 자속 밀도가 그렇죠? S 코사인 세타 이거분의 자, 파이가 되는데 여기서 요게 몇 돌 때? 0돌 때. 0돌 때가 뭐가 돼요? 최대 자속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S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 그렇죠? 원래는 뭐예요? 요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세타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요거 대신에 요거 있는 요거 전체 대신에 뭘 갖다 표현하자. 요게 자속 파이니까 그러면 I란 놈에다가 요거를 갖다 집어넣자는 얘기예요. 자, BS에다가 이제 코사인 세타를 집어넣자라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코일이 하나잖아요. 근데 이 코일을 갖다 여러 번 감았을 때는 이제 감은 건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자, 건수에다가 자속 밀도 면적에다가 자, 전류 I에다가 이제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하자. 이게 바로 사각 코일의 토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뉴턴미터가 되죠? 요게 사각 코일의 토크를 갖다 구하는 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N은 이제 뭐라고 했어요? 자, 권수라고 했죠. 그 다음에 B는 자속 밀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S는 이제 뭐가 돼요? 자, 면적이 됩니다. 면적. 여기서는 A 곱하기 B가 되겠죠? 네,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I는 전류죠? I는 전류.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자, 바로 자개와 자, 면이 이루는 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코사인 타. 요 토크식을 잘 기억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물어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옵니다. 자, 60번인데요. 1. 웨어퍼 제곱미터의 자석 밀도에 수직으로 놓인 10cm의 도선에 10A의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이 받는 힘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F라는 것은 I의 B에다가 A에 대해 사인의 세타 이 관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전류가 얼마인가요? 10. 그 다음에 자석 밀도 1, 그리고 0.1. 게다가 자, 사인의 수직이니까 수직이라는 얘기는 얘는 몇 도? 이제 90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90도.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잖아요. 자, 전류가 이렇게 되는데 요놈과 이렇게 수직으로, 이게 수직입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자, 자석 밀도가 자, 지나간다. 최대는 얼마냐라는 얘기죠. 최대는. 그러니까 I를 갖다가 자, B로 회전시키면 이제 뭐가 나와요? 힘이 나오겠죠. 그렇죠? 힘의 방향은 자, 요렇게 되는 거죠. F. 그래서 요 힘의 크기를 이제 구해라.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힘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도 요거 얼마나 1 나온다. 아셨죠? 수직은 이거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만약에 평행이라는 용어 나올 거예요. 평행. 평행이다 그러면 세타는 180도. 자, 또는 0도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뭐예요? 0이 답이죠. 그 수직입니다. 자, 61번. 평등 자작 내에 놓여 있는 직선 전류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한 설명 중 자,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물어봤어요. 자, 힘 다 써봅니다. I, B, L, 사인의 세타. 자, I에다가 자석 밀도 B는 뮤제로 H의 L에 자, 사인의 세타. 요거 써놓고 보는 거예요. 자, 전류의 비례하죠? 그 다음에 자장의 색이 비례하고, 도선의 길이 비례하고, 자, 이룬 각도 세타에 자, 비례하고, 답은 3번. 자, 90번 봅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의 방향을 갖다 결정하는 것은 뭐냐?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이 되는 거죠.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이고, 그 다음에 렌츠의 법칙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자속 변화에 따라 다른 기전력에 무엇을 갖다 결정했다? 방향을 결정을 했다. 플레미의 왼손 법칙은 이제 뭐예요? 이제 전동기의 기본 원리로서 자, 전류의 방향에 따른 뭘 갖다 결정했어요? 전자력의 크기를 갖다가 방향을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죠. 전동기 회전 원리. 그 다음에 플레미의 오른손 법칙은 이제 뭐예요? 발전기의 원리가 됩니다. 발전기의 원리. 자, 발전기의 원리로서 요거는 뭐야? 운동 방향에 따른 자, 기전력의 방향을 결정을 했어요. 써놓고 보니까 지금 기전력의 방향이 두 개 나옵니다. 렌츠의 법칙이 있고 플레미의 오른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석의 변화가 또 막는 반대 방향에 기전력이 생기는 건 렌츠. 그 다음에 요 플레미의 오른손은요. 이 도체를 갖다 어느 쪽으로 회전시키느냐에 따라서 회전시키는 그런 방향에 따라서 기전력의 크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플레미의 오른손은 운동 방향이다. 개념이 좀 다르죠. 그런 것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자개 내에서 운동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다. 자개 내에서 운동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로렌츠 힘이라고 합니다. 로렌츠 힘. 이렇게 되는데, 자, 요 자개 내 아주 작은 플러스 Q라는 그런 전하가 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 놈을 갖다가 이렇게 자석 밀도 자기가 자 밀겠죠. 자, 여기에 따라서 요게 이동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요게 임의 속도 얼마? 자, V라는 속도 놈이 자 움직였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런 얘기죠. 세타. 그러니까 지금 뭐야? Q라는 전하가 자, 자개와 세타만큼 각도를 갖다 가지고 V라는 속도로 이동을 했을 때 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V를 갖다가 자, 자석 밀도 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 자, 뭐가 작용해요? F라는 힘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Q에 요거는 자, 바로 V 크로스 B다.
V 크로스 B에다가 앞에 뭐가 붙어요? 자, 바로 Q라는 그런 전하가 붙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로렌츠 힘이에요. 로렌츠 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랬을 때 요게 이루는 면적, 평행사변의 면적이 요게가 크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자, Q에다가 V에다가 B에다가 사인의 세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자, 로렌츠 힘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자, Q는 뭐야? Q는 전하다. 물론이고. 자, V는 이제 전하 이동 속도죠. 자, 미터 퍼 세크고. 자, B는 자, 바로 뭐예요? 자, 자속 밀도로서 단위는 웨어 퍼 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타라는 것은 이제 속도 V와 자속 밀도가 이룬 각이 바로 세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뭘 갖다 하게 되면 자, 원운동을 갖다 하게 되는데 원운동을 자 들어왔어요 얘가. 그러니까 Q라는 전하가 자개 내에 들어왔을 때 이런 자개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자 얘가 이런 식으로 자 일정한 속도를 갖다 가지고서 원운동을 하게 된다. 요걸 갖다 뭐라고 그래? 등속 원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심이에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R이라 했을 때 요걸 갖다가 궤도 반경을 한다. 그러면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자, B라는 이제 이런 자속 밀도가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자개가 존재하는 공간에 Q라는 전하가 툭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들어와서 그런 자개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되더라. 그럼 여기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이 방향이고요. 여기서는 자, 요 놈은 이 방향으로 되는 거고요. 자, 요 놈은 이 방향으로 작용하고 힘이 요 놈은 자, 이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구의 중심으로 얘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작용한 힘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 구심력이라고 그래. 구심력. 중심으로 몰리는 자, 그런 힘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하가 들어오게 되면 안으로 계속 빨려가지고 되기 때문에 얘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힘이 작용해요? 근데 원운동 하면은 바깥으로 튕겨 나가는 뭐가 존재해요? 원심력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원심력. 그렇죠? 또 원심력이 존재하죠. 마찬가지예요. 원심력. 원심력. 이렇게 튕겨나가는 원심력. 이런 원심력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구심력과 원심력이 크기 같을 때 자, 이 Q라는 전하가 계속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서 뭐예요? 원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 뭘 따야 돼요? 원심력은 그럼 뭐냐? 원심력. 자, F는 질량에다가 바로 궤도 반경에다가 속도 V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원심력입니다. 여기 단위가 뉴턴이에요. 뉴턴. 그리고 여기 이제 Q라는 전하가 들어왔을 때 Q라는 전하에 의해 작용하는 그런 힘의 크기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 로렌츠 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럼 뭐예요? 구심력이 바로 요 놈이다. QVB다 이거예요. QVB입니다. 자, 여기서 구심력은 F는 QVB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놈과 요거 갖다 연립해가지고 이제 크기를 갖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거를 같이 한번 놔봅니다. M의 R분의 V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Q의 V의 B 이렇게 놓고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요 관계에서 우리 뭐 구할 수 있을까요? 요 V 값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R 값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M은 뭐예요? 질량입니다. 자, 질량이에요. 단위는 뭐 킬로그램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먼저 뭐부터 속도부터 한번 구해보자 이게 속도. 그럼 요거하고 요거 하나 지워지죠. 그렇죠? 지워지고요. 그다음 요걸 갖다 일로 옮겨. 자, 그러면 MV는 Q에 자 B에다가 R 이렇게 되죠. 자, 따라서 속도 V는 M분의 자 뭐가 됩니까? Q라는 이제 전하에다가 자속 밀도에다가 그 다음에 반지름.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자속 밀도라는 것은 우리 자속 밀도는요, 바로 투자율에다가 자기의 세기를 곱해준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속도를 갖다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속도. 두 번째는 뭐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궤도 반경이라고 합니다. 자, 궤도 반경. 자, 또는 궤도 반지름이라 하죠. 그럼 요거랑 요거랑 뭐 바꿔주면 R에 대해 정리하면 식이 자, 어떻게 됩니까? QB에다가 자, V에 M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궤도 반경의 크기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각속도 구할 수 있죠? 각속도 또는 각주파수. 각속도. 자, 속도와 각속도 간에는 이런 관계 있죠? V는 R에 오메가 관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메가라는 것은 자, R분의 V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궤도 반경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좀 표현했잖아요. 그죠? 궤도 반경은 자, QB에 V에 M이 되겠고 여기에 V가 됩니다. 그 얘랑 주어예요. 그럼 뭐야? M분의 자, QB다 이렇게 자,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오메가는 다시 쓰게 되면 2파이 F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주파수 F는 2파이로 나눠주면 되겠네. 2파이 M에 그 다음에 Q의 B로 이렇게 주파수를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주파수의 역수 관계에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주기죠. 주기입니다. 그래서 이전 시험에 이 주기를 갖다 구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주기예요, 주기. 자, 그럼 주파수가 이렇게 되니까 주기는 이거 뒤집으면 되겠네. 자, 그래서 네 번째 자, 주기 T는요. 요걸 뒤집은 거니까 QB에다가 자, 2파이 M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주기가 자,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는 이제 제일 좋은 게 뭐 공식을 갖다 외우는 것보다 바로 구심력은 이제 QVB, 원심력은 M의 R분의 V제곱, 그리고 오메가는 2파이 F. 자, 이런 정도만 아시면 이제 요거는 그때그때 맞춰서 식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하나 찾아가지고 외우려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될 거는 뭐야? 로렌츠입니다. F는 QVB 사인 세타다. 뭐가? 전하가 어디 들어왔을 때? 자견에 들어왔을 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바로 로렌츠입니다. 이런 얘기죠. 자견에서 전하가 받는 힘이에요. 로렌츠 힘. 자, 그럼 만약에 이 식은 뭡니까? 그러면 Q에다가 V 코스 B는 이건 뭐예요? 바로 전개와 자개가 여기에 동시에 존재한다면 지금 요거는 이제 자개의 영역만 따진 거잖아요. 근데 전개도 작용한다면 자, 전개와 자개가 자, 동시에 작용 시에 자, 힘의 크기죠. 그러면 우리 전개에 대한 힘은 F는 Q이잖아요. 그렇죠? 전개에 의한 힘 F는 Q이고 그 다음에 자개에 의한 힘은 Q에 V 크로스 B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Q로 자, 묶어주면 E 플러스에다가 V 크로스 B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전개와 자개가 동시에 있을 때 해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만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자주 나온다기보다는 어쩌다 한 번씩 출제는 되는데 그래도 뭐 출제는 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아셔야 돼서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바로 로렌츠입니다. 로렌츠 F는 QVB 사인 세타. 요게 기본식이다. 그런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64번. 전압규가 진공 중에 자개의 수직 방향으로 V 속도로 움직일 때, 자기원님, 수직이니까 F는 이제 Q에다가 VB의 사인의 세타인데 수직이다 보니까 이게 1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이구, F인데. 자, 그럼 이제 Q에다가 V에다가 자속밀도 B는 이제 뮤제로 H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아셨죠? 이런 문제 중요한 겁니다. 자, 65번이에요.
0.2 쿨롱의 점전화가 전개 및 자속 밀도. 지금 전개와 자기가 동시에 있네. 속도 V로 이동할 때 점전의 작용임은 얼마냐? AX, AY, AZ는 단위 벡터다 되겠어요. 자, 그럼 동시에 존재할 때는 자꾸 Q를 쓰죠. F는 이제 Q에다가 자, E 플러스에다가 그 다음에 V 크로스 B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일단 중요한 게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V 크로스 B를 갖다 구해야 됩니다. V 크로스 B. 자, 여러분들 요거 생각해야 됩니다. 자, 지금 속도 V가 X하고 Y가 있고요. XY. 자속 밀도는 Y하고 G만 있어요. 그러면 XY니까 자, 여기다가 AX, 자, AY, 그 다음에 AG 이렇게 되고요. 자, V부터 먼저 쓸게요. 자, 2죠, 3이죠,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속 밀도는 뭐예요? 자속 밀도는 얘가 0이고요. 그 다음에 2고 여기가 5가 있죠. 그럼 여기다가 AX 한 번 더 써줘. 자, 2하고 0. 그러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또 잊어먹어요. 이런 것들. 자, 이렇게 가면 얘가 1번. 그렇죠? 그 다음에 자, 2번. 여기가 자, 3번. 자, 반대는 3 다시. 그 다음에 반대는 자, 요거는 뭐예요? 1 다시요. 자, 이렇게 반대 가면 자, 2 다시가 된다. 그렇죠? 자, 구해 볼게요. 그럼 1번 마이너스 1 다시나. 자, 1번 마이너스. 자, 1번 구해 봐요. 3하고 5죠? 3, 5. 15 마이너스. 그 다음에 반대는 0. 이거에 AX 플러스에다가. 그 다음에 2번. 0이죠? 0이죠? 그렇죠? 0 마이너스. 자, 요거 10. 그 다음에 요거는 AY. 자, 플러스요. 자, 3번 갑니다. 3번. 2는 4. 그렇죠? 마이너스. 자, 요거 0. 그 다음에 요거는 AG.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 정리하면은 뭐예요? 바로 15의 AX, 마이너스 10의 AY, 플러스 4의 AG. 이렇게 나온다. 요게 V 크로스 B예요. 그놈하고 이제 2하고 더해줘야 돼. 자, 따라서 2는 5의 AY이고, 플러스에다가 HG고요. 여기다가 요걸 더해줘라 얘기죠. 요걸 더해줘라. 그러면 15의 AX 마이너스 10의 AY, 자, 플러스 4의 AG 해서 요거를 더해줘야 돼. 여기는 없으니까요. 그죠? X가 없으니까 되고, 요거는 더해주면 마이너스 5죠? 그 다음에 요거는 더해주면은 1하고 4니까 5가 되겠죠. 5의 AG.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요 값에다가 얼마 곱해줘야 돼요? 앞에 0.2가 있잖아. 그렇죠? 그 여기다가 0.1을 곱해주면 돼요. 0.1 곱해주면 요거는 얼마야? 3 AX. 자, 마이너스 AY. 자, 플러스 A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자격에서 이런 이제 뭐 벡터 관련돼 나오면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참 우리 학생들, 이제 수험생들 참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 구하는 요령만 알고 있으면 이제 천천히 구하면 구할 수 있으니까 요식하고 그다음에 벡터 곱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방법만 아시면은 문제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자, 67번입니다. 자, 똑같은 패턴이죠? 같은 겁니다. 이 쿨롱의 점전화가 자, 전개 2, 그 다음에 자개에 대해서 속도 V로 운동하고 있을 때 점전의 작용임은 얼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똑같이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V 코스 B니까 여기다가 이제 숫자만 바꿔 쓰면 되겠네. 그렇죠? 자, 숫자만 바꿔서 지금 이제 V부터 먼저 써야 돼요. 4,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B,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4고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된다. 자, 그럼 또, 자, 1번은 요해지 1번. 여기 1번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요거, 자,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니까 이제 플러스 4, AX, 그죠? 플러스에다가,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자, 플러스 4죠? 자, 마이너스에다가, 요거는 지금 마이너스 4인데
그쵸?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자, 요거에 AY. 자, 플러스에다가 이제 3번 가요. 4하고 2니까 뭐? 자, 8 마이너스에다가 요거 들어가는데 지금 뭐야? 얘는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에다가 AG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5의 AX, 자, 플러스 8의 AY, 플러스 6의 AG 되겠어요. 자, 이거 하고요. 전기하고 일단 더해줘야 돼. 그렇죠? 전기하고 더해줍니다. 그러면 5, 8, 6이니까 여기다가 5하고 8하고 6을 더해줘. 바로. 그러면 7 있죠? 자, 7AX. 자, 플러스에다가 9AY. 그 다음에 이거는 플러스 3의 AG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14, 18, 6. 그래서 14, 18, 6. 네, 4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연속으로 이제 2번 이렇게 했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푸는 요령만 아시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자,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려운 거, 어렵게 나올 때는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69번입니다. 진공 중에서 E의 전하가 B의 자기원에서 자기와 수직 방향으로 V 속도로 움직일 때 그러면 이거는 QVB 사인 세타인데 수직이니까 QVB요. Q 대신에 E 쓴 거죠. 네, 3번. 자, 100번입니다. V의 속도를 가진 전자가 B의 평등 자기의 직각으로 들어가면 원운동을 한다. 자, 이때 원운동의 주기를 구하면 얼마냐 이런 얘기죠. 원의 반절 말이고 전자의 전하를 E라고 질량을 M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운동의 주기를 갖다 물어봤어요. 주기. 그러면 일단은 우리 QVB 대신에 EVB를 쓰고요. 그 다음에 원심력 M의 R분의 V제곱.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자, 요거에다가 다시 쓸게요. V는 속도 V는요. 바로 R에다가 오메가 이거의 제곱이잖아. 그죠? 예.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자, 있겠습니다. 이제 바로 넣어도 이제 구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근데 일단 요거 정리부터 한번 했고요. 자, 이거 속도 V하고 속도 V 하나 없애죠. 그러면은 여기 일로 가. 자, EBR 그다음에 MV 이거 됩니다. 자, M에다가 자, V는 뭐야? R의 오메가. 그렇죠? 속도 V는 이제 반지름에다가 뭐 곱한 거, 각속도 곱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R하고 요 R하고 없애주면 자, 바로 오메가 남죠? 그러면 이 B는 M에다가 오메가 남고요. 오메가고. 자, M에다가 오메가는 뭐야? 2파이 F. 했으면 M에다가 자, 2파이에다가 주파수 대신에 주기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하고 여기 있는 2B랑 뭐예요? 같은 거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럼 따라서 얘랑 바꿔. 따라서 자, 바꾸게 되면 2B가 밑으로 가고요. 위에는 뭐야? 2파이 M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게 바로 주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QVB하고 MR분의 V제곱하고 속도 V는 R의 오메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또 해결이 가능하잖아.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01번 봅니다. 평등 자기네 수직으로 돌입한 전자의 궤적은 얼마냐 이렇게 모았어요. 전자의 궤적입니다. 그러면 자, 궤적이니까 요거 이제 나타보면 이 반경 R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자는 얘기예요. 요 수직 가지고. 그 마찬가지로 요 놈하고 요거 하나 지워지고 자, 그러면 R하고 요거 자리 바꿔. 자, R이라는 것은 그럼 뭐 EB에다가 M의 V가 되죠. 자, 요거는 이제 궤도 반경이에요. 자, 궤도 반경은 여기 있는 이제 속도에 무슨 관계 있어? 비례 관계 있죠. 그러니까 속도가 빠를수록 그만큼 궤도 반경이 점점 커진다 이런 얘기죠. 이게 요 중심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궤도 반경이잖아요. 그래서 원운동을 하고 반지름은 전자 처음 속도에 비례한다. 그렇죠? 반지름은 전자의 속도에 비례한다. 맞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지금 뭐예요? 자석 밀도니까 뮤제로 H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원의 반지름은 이제 자기의 세계에 자, 뭐 한다?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반이 들어가야 되겠지. 반. 자, 그런 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에 비례한다는 거.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런 정보를 또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 평행도체 상호간에 작용하는 힘의 자,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평행도선이에요. 여기에 I1, 여기에 I2. 자, 두 개의 전류가 자, 인접해서 자, 흐를 때 작용하는 힘의 자, 크기가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전류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고요. 자, 전류가 이렇게 되면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자, 만들어진 자기의 크기는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자기의 크기. 자, 전류가 똑같다면 자, 요거는 이렇게 되죠? 요 놈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실제로 요걸 두 개를 합쳐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고요. 그죠? 자, 들어가고 그 다음 이 부분에서 뭐하는?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들어가는 그런 형상을 나타낸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자기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합쳐지겠죠. 같은 방향이면. 자,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힘 F입니다. 자, I1이는 전류가 흘러요. I1이는 전류가 흘러. 그 다음에 자속 밀도가 있고, 자, 그리고 요놈의 도체에 자, 뭐가 있어요? 길이가 있겠죠. 길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최대 전자력이라는 것은 세타가 몇 돌 때? 90돌 때 최대가 되니까 I1BL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거 한 개. 그 다음에 I1에다가 자속 밀도, 자, B라는 것은 뭐예요? 자, 뮤0 H죠? 요게 이제 공간이면 여기에 진공 중에 이제 두 자일관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L 되겠습니다. 다시요. 자, I1의 뮤0에다가 H라는 것은 자, 바로 요놈에 의한 자기의 세기가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떨어진 거리가 얼마큼 돼 있어요? R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R만큼. 그러니까 요놈에 의한 자기에도 여기에, 요놈에 의한 자기에도 요놈에 상호간에 영향을 끼쳐서 얘가 자, 뭐예요? 합쳐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놈에 의한 자기의 크기는 바로 2파이R에다가 뭐예요? I2가 되는 거죠. I2에다가 길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뭐예요? 뉴턴이죠. 다시 쓰면 자, 2파이R에다가 뮤0 I1 I2 L입니다. 자, 뉴턴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평행 도선이니까 자, 길이가 무한히 길다 그러면 이제 단위 기장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힘의 크기를 자, 빼가지고요. 자, 2파이R이고 뮤0 대신에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I1 I2. 자, 그리고 요거는 뉴턴 퍼 미터다. 자, 요걸 갖다 길이로 나눠버려 그냥. 나눠버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얘랑 얘랑 지워줍니다. 그래서 식이 하나 나오죠. 자, 이때 힘 F는 R분의 2의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단위는 뉴턴 퍼 미터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 관계를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랑 똑같은 것이 뭐다? 바로 2파이R에다가 뮤0 I1, I2다. 같은 식입니다. 자, 됐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상호간의 작용 힘이 되는데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자, 평행도선이에요. 평행도선. 평행도선 얘기는 이제 뭐냐면은 전류가 자, 같은 방향이다. 이런 얘기예요. 전류가. 자,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이거 중심부터 중심까지 R이라고 여기가 I1이고 여기가 I2예요. 자, 그다음에 얘가 진공입니다. 그럼 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뭐냐? 자, 그럼 여기에 자장, 여기 자장이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요거 상호간에는 이제 무슨 역이 바로 흡력이 작용한다. 흡력. 평행 도선이라는 얘기는 이제 전류가 자, 뭐라는 거예요? 동일 방향이다 이런 뜻입니다. 전류가 동일 방향일 때는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관계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평행 왕복 도선. 자, 평행 왕복 도선입니다. 평행 왕복. 요거는 이제 전류가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죠.
자, 평행 왕복 전류가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 요놈은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가 I1이고 전류가 이렇게 되겠죠? I2고요. 떨어진 거리가 얼마큼 떨어져 있다? R이라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그랬을 때 요건 이제 해석을 한다 이거예요. 평행 왕복입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들어가니까 자기장이 이 방향이고, 그죠? 나오니까 이 방향이죠. 그렇잖아요. 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밀어내는 힘이 존재하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자, 밀쳐낸다, 반발력이다. 왕복, 반대. 그 다음에 동일. 자, 이거는 흡인, 평행이요. 반드시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이 가면은 흡인이고 왔다 갔다 하면은 뭐예요? 반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거 정리해 놓으세요. 자, 이게 평행도체 자원의 적용 힘의 크기다.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자, 78번인데요. 자, 이 내용 보면 평행도선에 같은 크기의 왕복 전류가 왔다리 갔다리다. 그러면 뭐예요? 반발력이죠. 자, 반발력이다. 그럼 두 도선 사이의 작용힘과 관계된 것 중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요 힘의 크기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F는 자, 2의 I1, I2에다가 10에 마이너스 7승이고 여기는 뭐예요? R이잖아요. 그렇죠? 뉴턴 미터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의 반비례하고 요 전류가 같다면 제곱에 비례하겠죠? 전류 제곱에 비례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투자율에 아무 상관없잖아요. 관계 자체가. 그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81번. 2cm 간격을 가진 두 평행 도선에 1000A의 전류가 흐를 때 도선 1m마다 적용하는 거. 요 단위기당이니까 작용 힘의 크기는 얼마냐. 여기다 놓고 계산해봐라는 얘기죠. 자, R은 2cm입니다. 0.02m가 되는 거예요. 자, 2에다가 I1, I2가 얼마? 자, 1000하고 1000이니까 1000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7승이 들어갑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10 나와요. 2번이요. 자, 82번. 진공 중에 2m 떨어진 두 개의 무한평행 도선의 단위기당 10의 마이너스 7의 반발력이 작용할 때 그 도선들에 흐르는 전류는 뭐냐? 이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요 힘 자체가 얼마가 됐다고요? 10의 마이너스 7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요 거리가 2m래. 이거 지워지고요. 자, 이거 지워집니다. 그럼 요거는 I1, I2는 같은 전류죠? 그럼 얼마나? 1A. 1A인데 반발력이다 그러면 반대잖아. 그죠? 왕복이니까. 자, 이렇게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나와야 되겠죠? 이래야 반대잖아요. 그래 반대.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됩니다. 아셨죠? 이런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84번. 서로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 나란한 두 도선 사이에 같은 방향이다. 그러면 당기는 힘이고 반대 방향이다. 그럼 미는 힘이 되겠죠? 2번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4번째 핀치 효과와 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핀치 효과. 핀치 효과.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바로 이제 액체 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액체 도체 전류가 흐를 때 자, 뭐예요? 수축 팽창을 이제 반복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액체 도체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요 중심에 I라는 전류를 갖다 이렇게 자 흘려 볼게요.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류가 지금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 뭐가 만들어져요? 자,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전류의 크기가 클수록 얘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자 이렇게 끌어당기죠. 끌어당기니까 여기가 좁아져요. 좁아지다 보니까 수축이 돼요. 수축이 되면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저항이 커져서 전류가 작아집니다. 전류가 작아지니까 힘이 작아서 이렇게 또 풀어져. 다시. 그러니까 팽창이 되는 거죠. 그랬다가 전류가 다시 세게 흐르면 자기장이 커져가지고 점점 안으로 몰려요. 자, 그리고 저항이 커지니까 전류가 줄어서 다시 바깥으로. 그 다음에 얘가 바깥으로 쭉 펼치니까 저항이 작아졌으니까 전류가 증가해서 다시 자장이 세지니까 이렇게 오므라졌다가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작아지니까 다시 얘가 펼쳐졌다가 그렇죠?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수축 팽창 반복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부분에 전류가 떨리게 되면 이게 주기적으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 이용해가지고 열을 갖다 모으는 이런 이제 장치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자, 핀치 효과다. 핀치 효과.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런 핀치 효과 이용한 게 대표적인 게 퓨즈 같은 건데요. 자, 퓨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류가 세게 흐르면은 자기장이 세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이제 수축이 된단 말이에요. 수축이 됐다가 저항이 커지니까 전류가 이제 순간적으로 좀 줄겠죠. 줄게 되면 얘가 또 이렇게 펴져요. 그렇다가 다시 전류가 세지면 오므랐다가 폈다가 오므랐다 폈다가 자,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끊어지겠죠. 네, 그런 특성을 이용한 것이 이제 퓨즈다. 핀치 효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해하셨죠? 핀치 효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홀 효과입니다. 홀 효과. 자, 이 홀 효과는 자, 바로 도체나 또는 반도체. 자, 전류를 흘리고 자, 이와 자, 직각으로 자개를 가하면 자, 자개를 갖다 하면 양단에 자,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렇게 이제 도체가 있습니다. 도체. 자, 이런 이제 도체에다가 전류를 흘려요. 그럼 이 전류하고 직각으로 여기가 자개가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지. 힘. 자, 전류, 자장, 힘이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전류가 지금 들어가고 자장은 위쪽이죠. 그러면 힘은 이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이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 방향으로. 그러다 보니까 요 양단 끝 쪽에 자, 이런 식으로 플러스가 몰리게 되고 반대쪽에는 뭐예요? 자, 마이너스가 이렇게 몰려서 자,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뭐가 발생돼요? 바로 기전력이 발생이 된다. 여기서 생기는 기전력을 홀 기전력이라고 그래요. 자, 홀 기전력. 자, 이게 발생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특성을 이용한 것이 바로 홀 효과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략적인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단에 자,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하가 자, 발생이 돼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전기가 흐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트레치 효과예요. 자, 이 스트레치 효과는 자, 어디다가 이런 이제 사각 코일에다가 이렇게 된 사각 코일이 있습니다. 자, 사각 코일에 자, 전류를 흘리게 된다는 얘기죠. 사각 코일에 이렇게 전류가 떨리게 되면 자, 전류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이 자개가 서로 상호간에 자, 뭘 갖다 일으키냐면 반발력을 자, 일으킵니다. 방향이 반대다 보니까 이런 반발력에 의해서 요 놈이 나중에 자,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자, 원형으로 바뀝니다. 원형. 자, 원형으로 이렇게 되는 이 효과를 스트레치 효과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류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는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아시겠죠? 요거를 갖다가 스트레치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사각 코일에 전류를 갖다 흘리게 되면 이제 전류에 의한 반발력에 의해서 얘가 나중에 뭐로 원형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펼쳐진다 스트레치가.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다뤘는데 특히 이제 힘에 관한 것들을 좀 다뤘어요. 그래서 그 힘에 관한 것들을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것이 바로 뭐냐?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로렌츠 힘이죠. 자, 두 번째는 로렌츠 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평행 도전에 작용한 힘, 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 같은 경우는 전류와 자동 밀도가 이런 각이 있고, 그렇죠? 여기에 F라는 힘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왼손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엄지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죠. 전자력. 자, 이거는 이제 검지. 자, 이거는 바로 중지, 그렇죠? 자, 그거에 관련된 크기가 되고요. 그랬을 때 이 평행사변의 면적이 바로 바로 뭐가 I, B, sin 세타의 크기가 되고, 자, 이때 힘 F는 어떻게 표현 되겠어요? I 크로스 B에다가 이 도체의 길이 L을 해준다. 또는 도선의 길이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 플레미의 왼손 법칙 언제 써요?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작용한 힘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멘트가 나온다. 그러니까 플레미의 왼손 법칙을 써서 문제를 푸시오 이렇게 아니라 어떻게 나온다고요?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이 도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해라.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거랑 같은 거 중에서 I, B, L에다가 사인의 세타로 이렇게 힘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렌츠 힘은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뭐예요? 자, V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자속 밀도예요. 세타만큼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 있어요? 자, Q라는 전하가 있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바로 F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 자개 내에 전하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바로 이제 로렌츠 힘이다. 그래서 힘 F는 이제 Q에다가 V 크로스 B가 되는 거고요. 자, 이러면 QVB에다가 사인의 세타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자, 요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만약에 이제 전개와 자개가 동시에 존재한다. 자, 이때는 힘의 크기가 바로 Q2란 힘하고 Q의 V 크로스 B 이렇게 힘의 크기를 표현한다는 거 고관계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평행 도선에 작용한 힘이죠. 자, 평행 도선에 작용한 힘. 일단 힘의 크기는 R분의 2의 I1의 I2에다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자, 뉴턴 퍼 미터로 표현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평행 도선이다. 평행 도선. 요때는 이제 동일 방향이죠? 자, 동일 방향일 때는 이제 무슨 력? 끌어당기는 흡입력이 존재한다. 흡입력이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붙어요? 평행에다가 왕복이 붙습니다. 자, 왕복 도선. 요거는 지금 뭐예요? 반대잖아. 그렇죠? 반대일 때는 이제 밀어낸다, 반발력. 이런 것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정도 힘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요 단을 갖다 풀 때 크게 지장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이제 원심력도 알아야죠. 원심력. 자, 원심력 계산식은 질량에다가 그 다음에 반지름물에 자, 바로 뭐예요? 속도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이게 원심력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M은 이제 뭐라고요? 질량입니다. 질량은 보통 킬로그램이 기본 단위고, 자, V는 속도죠. 그 다음에 R은 뭐예요? R은 반지름. 자, 미터. 이런 정도 추가로 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진공중의 정자기를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진공중의 정자기하고 진공중의 정전기는 거의 뭐 쌍둥이 같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일란성 쌍둥이 같은 그런 이제 특징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정리할 거는 공통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공부하기가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정전기를 잘 다루시고 그다음에 이 정자기를 하면 상대적으로 좀 쉬우니까 정전기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여러분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감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